안녕하십니까.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수능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에서 초등학생을 졸업하는 수준이라면, 네, 졸업한 수준이에요. 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면 조금은 어렵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수준, 네, 그렇다면 대학을 갈 수 있어요. 지금의 수능 수준이 많아요. 여러분들 믿지 못하겠지만 초등학생 졸업하고 1, 2년 공부해서 대학 가는 어린 학생들 꽤나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 중에 제일로 관건이 수학물리죠.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미안하지만 뭐 사회 과목이나 뭐 국어 영어나 등등은 뭐 초등학생도 얼마든지 공부해서 수능을 통과할 수 있으면 이 수학과 물리는 조금 버겁지 않나? 그런데 있어요. 이런 수준이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이라면. 근데 그런지도 모르고 글쎄 많은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물리 시간에 그냥 거품을 물고 낮아빠지고, 그죠? 물포자가 되고, 그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가시죠. 오늘의 도전 과제. 짠! 일단 문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천장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었고 묶여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물체를 매달았더니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해서 mg, 그 힘을 이제 F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늘어났대요. 보여드릴게요. 뭐 용수철 뭐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쉽게. 자, 용수철이 이렇게 있었어요. 늘어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용수철에 물체를 달았더니 글쎄 용수철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네요. 이만큼 늘어났네요. 그리고 이제 그 물체를 다시 없애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늘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문제는 그렇게 이제 x만큼 늘어나 있는 이 경우에 우리는 이제 탄성력이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은 탄성력에 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자, 5가지 중에 그렇다면 이제 5가지 경우는 이렇게 연직으로 매달아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수평면에 놓고 용수철, 그리고 동일한 용수철입니다. 내가 다 일일이 적지 않았어요. 동일한 용수철이고 동일한 질량체고 동일한 힘 F를 이렇게 가하고 있다 했을 때 다음 여기처럼 X가 모두 늘어나겠느냐, 아니면 더 많이 늘어나겠느냐, 아니면 제일 이 중에 적게 늘어난 경우가 몇 번일까요? 하고 물었던 겁니다. 반드시 용수철에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단서 조건이 있어요. 단 용수철의 질량은 무시한다. 앞서 지난 강의에선가 왜 우리 장력을 공부했죠. 실로 묶여져서 당겨질 때의 힘, 장력. 사실은 거기에도 반드시 조건은 나와요. 뭐라고? 실의 질량은 무시한다. 실은 물체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용수철은 물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뭘까? 물체로 인식하는 경우와 물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뭘까? 오늘 그게 탄성력의 핵심 개념인 거예요. 자, 일단 탄성력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수철이 원래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물체를 매달면 중력에 의해서 그 용수철이 쭉 하고 늘어나서 어느 만큼 늘어난 채로 정지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요만큼 늘어나 있네요. X만큼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힘, 중력, F에 의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에 2배의 힘을, 2배짜리 질량을 매달았다. 해볼 수 있잖아요. 2배짜리 매달면 그리고 늘어난 정도가 측정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실험에 의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EF를 매달면
2x가 늘어나고요. f일 때 x라면 3f를 달았다면 3x가 늘어나요. 물론 한없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 탄성의 한계라고 합니다. 그 한계 안에서는 이와 같은 비례 관계에 있고 그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f와 x와의 관계가 그렇게 비례. 그래서 f와 x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적자면 x축을 별량으로 적어야 되죠. 그래서 fx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두 물질량과의 관계에 상수가 있겠고 그 상수를 k라고 하고 용수철의 종류에 따라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용수철의 재질에 따라서도 다르고 철이냐 알루미늄이냐 불이냐 그죠?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것을 바로 비례 상수로 탄성 계수라고 하고 그로부터 등식으로 탄성력이라는 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험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은 이 K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근데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를 통해서 탄성 계수와의 관계는 따로 이야기가 됩니다. 문제가 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탄성력의 핵심이 뭐냐 말이야. 이거는 지금 외력을 바꿨잖아요. 외력을. 그래서 근데 탄성력이라고 갑자기 하니까 그냥 탄성력이 뭐냐 그거잖아요. 자, 쭉 늘어난 채로 여기 정지에 있잖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정지에 있는 거. 그렇다면 이 물체는 중력을 받고 있는데 왜 안 떨어져? 왜 정지에 있어? 어떻게 해서 정지에 있는 거야? 바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또 받고 있는 거야. 어디로? 반대인 위로. 그 힘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 물체로 봐서는 요 중력과 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야. 평형. 그 힘. 자, 내가 만약 그래서 평형 상태에 있는데 그 힘을 없애버렸어요. 물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늘어나기 전으로 돌아간단 말이야. 돌아간다. 그 힘을 조금 물리적인 전문성 있는 용어로 쓰면 복원력이라고 불러요. 복원력. 늘어났다가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려는 힘. 다시 복자. 원래의 상태. 됐죠? 그래서 복원력 중에 이제 이건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 그러니까 탄성력의 방향은 외력의 반대. 되돌아가려는 힘. 늘어나기 전 상태로.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물체가 이제 늘어난 채 여기 이제 매달려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M. 그러면 그 탄성력이 여기 지금 있다 이 말이야. 중력도 이렇게 있는데 같은 크기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용수철의 똑같은 재질인데 용솔이 아니야. 그냥 철사줄이야. 철사줄. 철사줄에 물체를 매달면 어떻게 돼요? 앞에서 다 한 거 아니에요. 철사줄에 그냥 물체를 매달면 역시 중력이 작용되고 있는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장력.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지금 장력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똑같은 크기인데 힘이 얘는 안 늘어나고 얘는 늘어나요. 그러면 얘는 이 철사줄은 아예 안 늘어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원자와 원자 사이에 원자와 원자 사이의 간격은 조금씩 늘어난 건데 원자 간격 늘어난 거 우리가 어떻게 지내? 그러니까 겉으로는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고무줄 같은 경우는 조금 보이잖아요. 고무줄은 이제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탄성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장력. 똑같은 거예요. 장력인데 요거는 철사줄을 이렇게 특이한 그 모양으로 이렇게 감아 놓은 거 아니야. 특이한 모양으로 이렇게 감아 놓은 거 아니에요. 이걸 용수철이라고 합니다. 그 어원은요, 중국 사람들이 처음 이걸 용수철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용자. 그 용의 수염, 수자. 용수철, 용의 수염을 닮았다, 꼬아졌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결국은 장력이나 탄성력이나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다만 요거는 변형, 늘어났다가 돌아간다, 이 말이야. 압축됐다가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근데 얘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특이한 장력이구나. 이제 이해가 됐어요? 용수철의 탄성력이라는 것은 장력의 특수한 경우일 뿐, 변형됐다가 얘도 제자리잖아요. 제자리.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변형만 되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고, 변형됐다가 돌아가고, 그런 특수한 장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야. 근데 특수하게 만든 줄, 장력 됐어요. 근데 그것이 용수철의 탄성력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보세요. 용수철 한쪽은 벽에 묶어놓고 물체 M을 매달아서 내가 그 힘, F라는 힘을, 요 중력의 크기랑 똑같은 F를 이렇게 준다, 이 말입니다. 자, 2번은 그 F를 양쪽에서, 물체도 2개 매달아서 양쪽에서 동일한 힘을 준다, 이 말이야, 동시에. 자, 3번. 두 물체에 한쪽만 내가 당긴다, 이 말이야. 용수철은 가운데 있고. 됐죠? 4번째. 용수철에 한쪽만 물체를 매달아서 그놈을 내가 F로 당긴다, 이 말이야. 자, 5번째. 물체를 하나 매달아서 용수철을 나는 이렇게. 그래서 역시 양쪽에서 이렇게 똑같은 힘을 가하고 있는 상황일 때 과연 누가 가장 작게 늘어날까? 누가 가장 작게 늘어날까? 이 대목이요. 단순한 F는 KX라는 공식을 외우고만 있는 사람은 절대 이 문제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굉장히 곤란했을 거야, 답을 고르는데. 네. 그 원리를 모르면 맨날 공식 외워서 맨날 계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십시다. 1번은 이 상황과 똑같잖아. 뭐 여기 묶여있고 그리고 F 받았어. 그럼 똑같은 X가 늘어날 건 당연하겠죠. 그치? 이렇게 된 것을 옆으로 해서 해놓은 거야. 그치? 그렇습니다. 네. 이놈은 중력 자체가 외력일 때 여기서는 그 힘과 크기가 같은 힘을 내가 주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용수철이 이쪽으로 운동해 가나요? 아니라니까. 그냥 제자리에서 늘어나기만 하는 거야. 얼마? X지 뭐. 똑같은 힘인데 뭐. 그죠? 1번은 제시된 상황과 똑같은 X가 늘어나는 됐죠? 자, 2번째 갑니다. 여기 이제 제일 우리 학생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리를 배웠다는 학생 중에 아마 정말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저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 작용, 반작용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작용, 반작용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줄다리기예요. 자, 여기 이따만한 사람이 있어요. 뭐가 크네요. 거시기가 커요. 이따만한 사람이 있고 여기 거시기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뭐가 크죠? 아들보다? 거시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면 몰라. 지금 뭐가 커? 배달통? 아이, 물리한 사람이 그러시면 되나요? 뭐가 커요? 아버지는 아들보다 질량이 커요. 질량이. 자, 어쨌든 간에 질량이 큰 아버지와 아들이 줄다리기 해요. 줄다리기 합니다. 줄다리기.
아들과 아버지가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를. 예. 줄다리기. 누가 이겨요? 몰라요? 예.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죠? 우리 다 해봤잖아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죠. 왜요? 아버지가 힘이 세서인가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보다 센 힘을 가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줄을 통해서 두 물체, 두 사람은 언제나 똑같은 힘을 주고받기 한다. 작년에서 배운 작용, 반작용 아닙니까? 아들은 가만히 있고 아버지만 당긴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아들이 딱 줄을 쥐고 있는 한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힘은 아버지가 가한 힘과 똑같은 힘이면 가만히 있는 거고. 가만히 있는 거고. 그죠?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아들만 힘을 줘도 아버지가 그 줄을 잡고만 있으면 똑같이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의 묘미입니다. 아들이든 아버지든 힘을 가하지 않으면 줄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쪽만 자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두 사람의 줄, 우리는 줄다리기는 줄을 당기는 시합인데 줄을 당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다른 물체를 끌고 오는 거야. 근데 왜 힘은 똑같은데 이기고 지느냐 이 말이잖아요. 힘은 항상 줄을 통해서 주고받는 힘은 항상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기고 지느냐? 우리 요 대목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힘은 두 사람이 같아요. 그러니까 F는 M, A가 같은 거예요. 는 M 작잖아요. 작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같은 능력이라면 어느 쪽이 변화가 커야 돼요. 여기가 변화가 크고 여기가 변화가 작은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아들이 변화가 커서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음 시간 정도에 똑같은 이야기가 또 반복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줄다리기는 또 다른 힘인 마찰력 싸움인데 오늘은 마찰이 없는 조건으로만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잖아요. 이기는 이유는 질량이 커서 가속이 작고 그래서 얘가 더 끌려가는 효과가 큰 거잖아요. 좋습니다. 뭔 얘기한 거죠? 아들이든 아버지든 줄을 통해서 작용 반작용 관계로 당기고 당겨지기 때문에 바로 힘은 언제나 똑같은 힘이 전달될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2번을 하는데 일단 저 물체 없애버립시다. 똑같은 거예요. 용수철에 F를 가하고 나도 이쪽으로 F를 가한 거야.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요? 두 힘이 똑같은데 안 가죠. 알겠습니까? 안 가요. 그러니까 이건 줄이야 줄. 그냥 줄이라니까 줄.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힘이 작용 반작용으로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힘 F가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서 얘가 지금 묶여 있는 것은 이 물체에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이게 묶여 있다는 것은 힘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물체도 용수철도 여기 정지에 있는 거고 그때 용수철의 힘이 F고 X가 늘어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똑같잖아.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면 그것은 여기가 이렇게 묶임이 끊어졌을 때야. 그러면 이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유낙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묶여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힘과 또 반대로 그렇게 묶여 있는 거고 그 힘이 바로 F가
예, 용수철, 줄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요 줄이 견디는 힘도 역시 바로 F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X가 늘어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정지해 있는 거예요. 평형된 상태로. 됐죠? 자, 그럼 얘도 X네. 그럼 1, 2번은 아니네요. 그죠? 네. 아하. 처음에 확인을 했을 때 딱 이 상황을 정말 이 탄성력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답이 그냥 딱 보여야 해요. 정답 4번이라고. 근데 대부분 그게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 탄성력의 본질적인 의미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자, 3번. 자, 앞서 했던 거와 똑같네요. M자리가 줄, M자리, 그리고 F야. 그러면 여기에 작용되는 나는 F는 이걸 끌고 가는 힘이겠고, 그죠? 그렇다면 여기는 요걸 끌고 가는 힘이잖아. 그지? 절반이네, 뭐, 절반. 그러니까 절반 늘어나겠네, 절반. 그죠? 용수철에는 절반 힘이 작용되고 있을 테니까. 됐죠? 앞문제에서 우리 열심히 했어요. 네, 절반 늘어날 거고. 4번이 정답이랍니다. 상황을 잘 보세요. 자, 한쪽만 힘을 가하고 있는 거야. 용수철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그냥 끌려 가속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이 현저한 차이가 나죠? 그렇습니다. 얘가 늘어나기만 하는 거야. 그러려면 여기 힘이 있는 거야. 그지? 예, 똑같은 힘이 여기 있고 요거가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 힘이 없으니까 예, 용솔은 물체와 함께 오른쪽으로 가속하고 있고 용솔은 전혀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적게 늘어나는 것, 예, 늘어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럼 5번은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가 매달린 두 달분 그것은 상관이 없죠. 이 힘과 이 힘이 일단 똑같은 힘이니까 똑같은 용솔에 F가 전달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M자리가 그냥 줄짝 F, 이쪽에서도 F 이거예요. 여기 F인 거지 뭐. 됐죠? 이게 공식만 외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수능 물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근원적인 공부를 계속할 겁니다. 그렇다면 수능은 정말 쉽습니다. 자, 오늘 시간 탄성력에 의한 작용, 반작용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